안녕하세요. 사건 이슈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봉투가 날아왔답니다. 현관문도 아니고 새 아파트 우편함에 꽂혀 있었답니다. 입주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죠. 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거든요. 저는 충북 청주 재래시장 골목 안에서 한복 수선집을 23년째 운영해온 사람이랍니다. 55살, 손마디가 굵고 오른쪽 검지 끝에 골무 자국이 남아있을 만큼 바느질로 세월을 보낸 사람이죠. 29에 첫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그 뒤로 20년 넘게 혼자였답니다. 딸 하나 키우고 가게 지키고 그게 전부였죠. 재혼? 생각도 안 했거든요. 죄스러운 마음이 앞섰달까요? 그 사람을 소개받은 건 지인 모임 자리였답니다. 정우석이라는 사람이었죠. 58살, 저보다 3살 외였답니다. 말이 많지 않고 목소리가 낮고 밥 먹을 때 수저를 가지런히 놓는 사람이더군요. 처음에 그냥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이가 처음 한 말이 기억나요. 채원 씨, 저는 목소리 큰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답니다. 좋은 쪽으로요. 시장통에서 하루 종일 시끄럽게 살다 보니 조용히 살고 싶다는 말이 참 좋게 들렸거든요. 만남이 이어지면서 그이가 신혼집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청주 외곽에 새로 올라오는 아파트가 있는데 자기가 마련하겠다고 했죠. 컨소리를 치더군요. 신혼집은 내가 장만합니다. 채원 씨는 그냥 들어오면 돼요. 그런데 계약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말이 조금 달라지더군요. 대출 한도가 모자란다고, 채원 씨 돈 좀 보태면 안 되겠냐고. 저는 평생 모은 전세금 8천만 원을 이체했답니다.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잠깐 멈췄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그이가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 웃음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답니다. 입주 첫날 새 아파트 창으로 저녁 불빛이 들어오더군요. 오래된 수선집 형광등 불빛과는 달리 주황빛이 부드럽게 퍼졌어요. 20년 만에 설렘이었죠. 그게 마지막 설렘이었답니다. 사흘 뒤 우편함에 그 봉투가 있었거든요. 봉투 안에는 종이가 3장 들어있었답니다. 보증채무 확인서, 채권자 이름, 그리고 우리 아파트 주소. 손이 차가워졌죠. 종이를 들고 있는데 손끝이 말을 안 듣더군요. 입주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거든요. 현관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고 봉투를 내밀고는 아무 말 없이 가버렸어요. 그 사람한테 물었답니다. 저녁밥을 차려놓고 그이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오석 씨, 등기부등본 보고 말았죠. 이게 언제부터예요? 그 사람은 수저를 내려놓지도 않았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떠먹고 나서야 입을 열더군요. 곧 해결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그게 다였답니다. 짧은 말 한마디, 설명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죠. 저는 그 말을 믿었거든요. 처음엔 정말로. 재혼한 지 몇 달 안 됐고 이 사람을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 다독였답니다. 첫 남편 잃고 혼자 살아온 세월이 길었으니까 이번엔 제대로 살아야 한다고. 그러다 2주가 지났어요. 빨래를 2번 했을 때쯤이었죠. 혼자 주민센터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왔답니다.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숫자들이 빼곡하더군요. 수선집 23년 동안 계약서는 꼼꼼히 읽어온 제가 그 숫자들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더군요. 그때서야 알게 됐거든요. 그 사람이 채권자와 따로 만났다는 걸.
제가 수선집에 있는 동안 그이가 채권자한테 전화해서 시간을 끌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웃 아주머니가 우연히 전화통화 소리를 들었다고 알려줬답니다. 그 주 토요일 형님이 찾아왔답니다. 정우석 씨 누나였죠. 현관에 서서 차도 안 들어오고 말했답니다. 채원 씨, 남자들 사업 문제는 원래 좀 복잡해. 동생이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거 아니잖아. 그냥 참고 살아. 참고 살아. 그 말이 귀에 박혔죠. 문을 닫고 나서 한참을 서 있었거든요. 부엌 바닥 타일이 차갑더군요. 슬리퍼도 안 신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 뒤로 사흘은 밥을 제대로 못 먹었답니다. 국을 끓여놓고 간을 보지 않았어요. 먹었는데 무슨 맛인지 몰랐거든요. 수선집에 나가도 실을 꿰다가 멈추는 일이 잦아졌죠. 손님이 말을 걸면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답니다. 창고 구석에 오래된 사진이 하나 있었답니다. 첫 남편이랑 찍은 거였는데 이사하면서 거기 두었던 거거든요. 그걸 꺼내지도 버리지도 못한 채 그냥 뒀어요. 그 사진이 눈에 걸리더군요. 그러던 어느 아침이었답니다. 그 사람이 출근하고 나서 서랍을 열었답니다. 제가 2년치 이체 내역을 메모해둔 수첩이 있었거든요. 수선집 운영하면서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빠짐없이 적어온 습관이었죠. 8천만 원 이체 날짜, 계좌번호, 옆에 제가 손으로 써둔 메모, 신혼집 자금 보탬. 손에 힘이 들어갔답니다. 수첩을 덮고 가방 안쪽에 넣었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는데 내가 바보였어. 그날도 아침이 왔답니다. 그 사람이 출근하고 나서 현관문 닫히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죠. 우편함을 확인하러 내려갔답니다. 아파트 입주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죠. 계단을 내려가는데 복도 공기가 차더군요. 아직 난방이 제대로 안 든 신축 건물 특유의 냄새, 새 페인트 냄새랑 시멘트 냄새가 섞인 우편함 안에 봉투 하나가 끼어 있더군요. 흰 봉투였답니다. 발신인 칸에 법원 도장이 찍혀 있었죠. 손끝이 차가워졌답니다. 봉투를 꺼내 들고 계단 한쪽에 그냥 서 있었거든요. 열어야 하는데 열고 싶지가 않았죠. 가압류 결정문이었답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한 거였거든요. 이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댔다는. 사흘 전에 이사 들어온 그 집에. 그 봉투를 들고 거실에 앉아 기다렸답니다. 그 사람이 퇴근할 때까지. 저녁 7시가 넘어서 현관문이 열리더군요. 그 사람이 구두를 벗으면서 들어왔죠.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답니다. 식탁 위에 결정문을 올려뒀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한 채 그냥 앉아서 기다렸죠. 채원 씨, 이건 내가 곧 해결할 거야. 또 그 말이었답니다. 곧.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은 늘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죠. 언제까지요? 목소리가 나왔는지도 몰랐답니다. 그 사람이 이쪽을 바라보고 말았죠. 눈빛이 달랐답니다. 당황한 건지 귀찮은 건지. 당신도 이제 내 아내잖아. 내 채무가 당신 채무인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이었답니다. 네 돈도 어차피 우리 돈. 내 채무가 당신 채무. 그제야 알았거든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라는 걸. 신혼집 자금을 보태달라고 했을 때부터, 제가 8천만 원 이체 버튼을 누르던 그 순간부터 이미 계산이 끝나 있었던 거였죠.
23년을 혼자 수선집을 꾸려왔답니다. 바늘 하나, 실 한 올도 제 손으로 챙겼거든요. 그 돈이었죠. 손마디가 굳어가면서 모은. 그게 이 사람한테는 그냥 우리 돈이었던 거예요. 아무 대꾸도 안 했답니다. 그 사람이 뭔가 더 말했는데 귀에 들어오질 않더군요. 그냥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죠. 문을 닫고 앉았답니다. 수선집 창고 구석에 작업복이랑 같이 넣어둔 가방이 생각나더군요. 그 안에 수첩이 있었거든요. 2년치 이체 내역, 8천만 원, 이체 날짜, 제 손으로 써둔 메모, 신혼집 자금 보탬. 그 수첩을 꺼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먼저. 창밖에 바람 소리가 나더군요. 낙엽 구르는 소리였죠. 방 안은 조용했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내가 바보였어. 이튿날 이른 아침이었답니다. 그 사람이 출근하기도 전에 일어났거든요. 부엌 서랍에서 메모지 한 장을 꺼내 전화번호 하나를 적었죠. 전날 밤 인터넷으로 찾아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 번호였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법원 건물 바로 옆 골목에 있었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데 괜히 손이 차가워지더군요. 박소연 변호사님은 안경 너머로 제가 내민 수첩을 훑었죠. 이체 날짜, 금액, 용도. 23년 동안 장부 쓰듯 적어온 메모들이었답니다. 거기다 제 휴대폰에 저장된 음성 파일 하나. 그 사람이 부엌에서 했던 말이었거든요. 네 돈도 어차피 우리 돈이잖아. 이걸로 됩니다, 채원 씨. 그 한마디였죠. 짧았답니다. 조정 기일이 잡힌 건 그로부터 2달 뒤였거든요. 법원 조정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그 사람이 먼저 와 있더군요. 흰 셔츠에 손목시계,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조정위원 앞에 나란히 앉았답니다. 채원 씨가 자발적으로 낸 돈입니다. 부부 공동재산이에요. 그 사람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답니다. 조정위원 쪽을 바라보면서 설득하듯 천천히 말했거든요. 그때 변호사님이 노트북 화면을 조정위원 쪽으로 돌렸죠. 녹질 파일 재생하겠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답니다. 그 사람 목소리였죠. 낮고 선명하게. 네 돈도 어차피 우리 돈이잖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 조정실이 조용해졌답니다. 완전히. 그 사람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추더군요. 입술이 한번 열렸다 닫혔죠. 시선이 노트북 화면에서 제 쪽으로 왔다가 다시 테이블로 내려갔답니다. 정석 씨, 8천만 원은 제 혼전 재산이에요. 이체 날짜도 금액도 다 제 수첩에 있어요. 말이 짧았죠. 목소리도 높이지 않았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같이 산 집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그 사람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답니다. 조정위원을 바라봤다가 저를 바라봤다가 손가락이 테이블 모서리를 잡았다 놓았다 했거든요. 내가 채원 씨 좋아서 한 일인데 어차피 다 잘 되려고. 참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안 들었답니다. 화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냥 끝이구나 싶었죠. 변호사님, 나머지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변호사님이 이체 내역 출력본을 조정위원 앞에 올려놓더군요. 날짜별로 정리된 14장이었답니다. 그 사람이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죠. 팔걸이를 꽉 쥐는 게 보이더군요. 더 이상 말이 없었답니다. 조정 결과는 그날 오후에 나왔거든요. 8천만 원 전액 채원 반환. 아파트는 그 사람 단독 명의.
보증 채무도 전액 그 사람 부담. 건물 밖으로 나왔답니다. 늦가을 바람이 불었죠. 코끝이 시렸거든요. 법원 앞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쌓여 있더군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답니다. 차갑고 맑은 공기였죠. 오래간만에 폐 끝까지 닿는 느낌이었거든요. 2달이 지났답니다. 청주 시장 골목 안 수선집 그 자리로 돌아왔거든요. 창가 자리에 앉아 바늘을 잡았죠. 손에 익은 무게였답니다. 23년 동안 매일 쥐었던 그 무게. 8천만 원이 통장으로 들어온 날 잠깐 멍하니 앉아 있었거든요.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봤죠.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었답니다. 차가운 유리 위에 남은 지문 하나. 창밖으로 시장 골목 사람들이 지나쳤죠. 보자기 든 아주머니, 장화를 신은 생선가게 아저씨. 변하지 않은 것들이었답니다. 그게 이상하게 든든하더군요. 그날 오후였답니다. 단골 손님이 수선 맡긴 한복을 찾으러 오셨거든요. 70 넘으신 분인데 문을 밀고 들어오시더니 한마디 하셨죠. 얼굴이 좀 나아 보이네. 한동안 어디 아팠어? 그냥 웃었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한복 보자기를 묶어드리면서 손이 느렸죠. 할머니가 기다리면서 창밖을 보셨답니다. 둘 다 아무 말이 없었더군요. 할머니가 나가시고 나서 혼자 앉아 있었답니다. 수선집 안에 빛이 기울어져 있었죠. 오후 3시의 빛, 가장 조용한 시간이거든요. 바늘을 다시 들었답니다. 명주천 끝을 잡고 실을 꿰었죠. 손이 기억하고 있더군요. 잊은 게 없었거든요. 수선집 창가, 오후 빛, 바늘 끝에 실 한 올.